2주 전에 더불어민주당 박찬원 의원이 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 임기 중에 이런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 내 임기 중에 이 말씀을 드려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데 박찬원 의원 모시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 이후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용산의 분위기는 어떤지 또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떤지 정보 전문 국회의원 박찬원 의원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증 오늘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내부 소식은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들어서 그건 조금 이따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일단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가 이제 나왔어. 혹시 용산은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산은 일단은 당혹스럽죠. 제일 첫 번째는 당혹스럽다. 왜 우리가 이거를 놓치느냐 그런 첫 번째. 그리고 이 국면이 지금 매우 미세하고 그 섬세한 국면이잖아요. 예민한 국면이거든요. 지금 저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해야 되고 한동훈과의 갈등 국면이기도 하고 또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까지 전부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차기 소위 그 대선 주작감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다 여기에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런 그 불안한 국면, 예민한 국면 속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한테는 충격이다. 일단 충격이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어디서 걸리지 않겠냐. 지금 6개를 기소했고 5개를 대표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5개 안에는 대장동 같은 경우는 한 3개가 연결돼 있어요. 성남 FC도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재판 내용 중에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그물을 쳐놨고 이게 다 증거도 약하고 우기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없이 많은 증언과 이런 것을 통해서 두껍게 쌓아놨기 때문에 결국 이 그물망에서 어디가 걸려도 걸리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서 확실히 잡겠다 이런 자신감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곧 또 2심 선고가 나오고 또 이제 우리 대표에 대해서 또 재판이 그쪽으로 넘어올 텐데 신준우 판사를 또 임명하잖아요. 결국 재판은 배당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배당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다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두려움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저희로서도. 왜냐하면 저쪽에서 총공세로 나오고 있고 검사들이 이런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이 사건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하는 도끼는 조금 약화됐는데 그러나 검찰 전체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을 잡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을 확실하게 그물로 똘똘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안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이 있다. 여전히 많은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정치적인 생명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이 있지만 이제 내부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흔들리고 있다. 그렇죠. 전체 국면이 지금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미동을 하지 않고 있다 또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정보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 공격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방어는 김건희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정 운영은 3.7제 정도 뭐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거지만 내치의 대부분은 김건희가 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이제 해외나 이렇게 안보나 이런 쪽 안보 국가안전보장회의나 NSC 상임위원회 이런 거는 김건희 여사가 주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 정보, 국방, 대외관계는 이제 대체로 이제 다 알아서 윤석열이 하는데 내치의 거의 상당 부분은 이제 김건희 라인 또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공격은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이 하는데 이 공격은 여러 군데 다 해요. 예를 들면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공격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좀 수비하고 좀 달래잡화가 이제 김건희. 그리고 이제 뭐 들리는 소문은 이제 정진석, 권성동 의원 등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좀 이제 한동훈을 이 정도 했으면은 숨 죽여놨다 네. 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쪽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아직 숨 안 죽었다, 얘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나하나 봐봐라 그러면서 더 이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자, 1심 선고 이후에 이제 상당히 많이 흔들린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단일 대우,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제대로 싸우자. 예.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성산이 있다, 이런 분위기는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의원들 또 우리 의원들 안에서도 또 이제 법률가가 많잖아요. 변호사 또 검사 출신들이 많고 이런데 역시 이재명은 죄진 게 없다. 이재명은 털어도 안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초인적으로 버티는 지도자가 네.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도 결국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쉬운 말 같아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런 말 쉽게 절대 안 나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더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그 인사치레 같지만 그런 인사치레가 안 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예.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 단결하고 함께 돌파하자. 그래서 거의 흔들리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꼭 뭔가 흔들리길 바라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초인적으로 버틴다 그랬는데 이제 이 내용 좀 상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창의 일속이라는 말을 써서 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은 그냥 바다 안에 있는 하나의 이제 좁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리더십 유형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손을 잡고 가도 좋은 사람이다. 한편으로는 뭔가 좀 통합 이런 좀 이미지가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좀 뒤섞여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일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죠. 이제 그 지도부 회의 네. 그리고 이제 확대 간부 회의, 여러 종류의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중첩적으로 이제 그 나가는 분도 계시고, 이제 중첩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의는 들어가는데 위에는 안 들어가는 의원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첫 번째는 의외로 안정돼 있어요. 네.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래도 간혹 농담도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우리 당 전체를 생각을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태도, 우리 당의 수권 능력, 집권 능력을 국민들에게 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또 무엇보다도 어려운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늘 그 끈을 놓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참 좋은 모습은 정말 제가 초인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조해하지 않아요. 네. 이분이 초조해하지 않고 할 일 다 하고, 오늘 또 민생 그 현안 대책 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이랬는데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하는 분이다. 자, 이게 이제 좀 대중들에게 전해지기에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정말 초연한, 그리고 초지일관, 중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 평가, 그리고 누구보다도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상황을 모범대로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 민주당 쪽 의원들한테 듣는 이야기지만 왜 이 부분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느냐. 특히 국힘의 지지자거나 또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퀄 민주당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은 곧 민주당이다. 노무현은 곧 민주당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중도에 대한 포용, 이런 게 좀 약하다고 하는 것은 좀 진단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지. 그런 점은 있죠. 우리 이 대표님이 창업자 이미지, 즉 민주당을 창업하셨냐 했을 때 조금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워낙 힘들게 쭉 그 시장 시절부터 경기지사 이렇게 돌파해 오는 가운데서 따뜻하고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보여드릴 기회가 좀 없었다. 그런 점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그 살아오신 가운데
그분께서도 항상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대선 출마하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알부남.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오죽하면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다음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좀 이제 창업자는 아니지만 돌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 안정감이라든지 포용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국민들과 더 가까이 하시려고 했고 그 점을 메꾸기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떠냐? 저도 이제 이분을 안 거는 아주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관찰자적인 측면이 있어요.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일한다면 꼭 상대를 조금 관찰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밀히 좀 보는 편인데 참 훌륭하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많다.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시간, 더 다가갈 기회가 많다. 이 중에서 한두 개만 더 이번과 같은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인식도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막론하고 이재명은 안 돼. 그리고 뭐 종북 좌파 이런 이제 굴레를 이렇게 덮어 씌워놓고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에 대한 노골적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좀 변화시킨다거나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곧 이제 나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 동부그룹하고 연결되지 않느냐, 이석기하고 연결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그 문재인 정권 말기에 발생했던 충북 간첩단 사건하고 연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당시 민주당의 특정 후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확인하려고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당 민주당의 당시에 뭐 그 최고 권력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확인할 만한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나 이런 쪽에서 아니다. 고 하는 점 분명히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당 내에서조차도 어떻게든 이재명을 공격하려고 보면 능력이라든지 어떤 포용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안 되니까 결국은 상대방의 용어로 정치적인 적들의 용어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부안해동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한 당에서 대선 경선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하물며 국민의힘 쪽이라든지 온갖 극우 사고와 유튜브에서 자기들도 즐겨보는 그곳에서 스스로 자기 세뇌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슴을 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는 인정할 것 같아요. 이재명이 국민 속에서 서민지향적이고 국민들을 향해서 늘 고민한다. 조금 다르다. 저 사람은 이 국민들을 대하는 시선, 문제를 볼 때 항상 민초의 시선에서 보려고 한다. 기득권에 대해서 그와 쉽게 동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을 결국은 국민 다수는 민초 아닙니까? 이해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 이제 위정교사는 무죄로 선고가 됐는데 딱 이틀이 지났습니다. 자, 민심은 폭발적으로 당연한 결론이다라기보다는 매우 차분한 상황에서 지금 결과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이 아니길 바란다. 또 살아나와 주길 바란다.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 정말 다행이야. 내가 아는 이재명이는 무죄야. 죄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싸움을 또 해서 가시밭길을 또 이겨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좋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오늘 오전까지. 근데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긴 하지만 지금 과연 우리가 웃고 뭐 샴페인 딸 때는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의 기소와 5개의 재판. 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확 기뻐서 진짜 이제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사법적 판단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길게 가져가면서 예.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예.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눌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한 윤석열 정권, 김건희 정권의 예. 국정농단과 관련된 공천개혁과 관련된 이제 불법 문제를 예,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검찰 쪽은 완전히 막혀 있고 예. 국민들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고 예. 무죄는 받았지만 정말로 산적한 문제 하나하나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갈 것인지 이제 이게 궁금한데요.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터져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예. 용산 내부에서는 지금 이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 예.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정확하게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국회 운영위 때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제 나름대로 방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는 명태균과 윤석열과는 관계가 깊지 않다. 김건희 여사하고 좀 아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해 줄 것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건은 뭐 저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해명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첫 번째 여론조사, 부정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조작된 여론조사에 기초해서 대중의 호응을 유도시키고 그걸 가지고 당내 경선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어떤 그 여론상의 우위 그리고 단일화해서 또 제끼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이 사람의 정통성이 없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여론조사가 그만큼 중대한 불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감각이 없어요. 여론조사 조작은 했는데 그게 과연 우리의 투표 행위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 이것에 대한 느낌.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스스로 여론조사해서 자기가 해보거나 당하거나 이런 것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문제. 그다음에 당내 모든 주자가 다 얽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폭탄 돌리기를 하려다가 지금 자기 무릎 위에 폭탄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중상을 입은 사람이 있어서 튄 사람이 있는데 이준석 같은 경우 그건 이제 저쪽 당인지 아니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자기 무릎에 터졌는데 또 불구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 분위기에서 비서관들은 행정관들은 다음 정권을 향해서 오세훈한테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오세훈 이제 무릎에 이제 폭탄이 터진 겁니다. 터졌는데 유리한 언론 환경 속에서 오세훈은 뚫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미하게 자기가 어쨌든 시장이 됐고 시장이 된 다음에 다른 경쟁자를 약화됐으니까 내가 진짜 대선 후보의 순위에 앞서간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한테 안 되겠다 뭐 그러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건 대통령실에서 비서관들이나 행정관은 이제 그쪽 캠프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실 출입했다가 그쪽으로 출입처를 바꾼 기자들도 있고. 그런데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는 아까 공격 이야기 했잖아요. 한동훈 댓글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네. 그다음에 홍준표한테는 좀 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자기가 지금은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 윤석열 정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 해서 지금 윤석열과 홍준표는 상당히 그 어떤 그 제휴 관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데 크게 봐서는 여권 전체의 지금 그 위기인 것이고 이 사람들의 위기의 원인은 뭐냐면은 그 짧은 기간에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의존해왔고 너무 중요한 결정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막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태균 본인도 자기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얼만큼의 이 정보가 바깥으로 많이 확산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보의 어떤 그 그릇 안에 조금만 들어있어야 이게 흔들려도 물이 겉으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완전히 차고 넘치고 있어요.
이 정보가 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권은 결국은 명태균 게이트로 대표되는 무능, 주술, 불법성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보수는 결국은 종말의 길을 향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보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지금 포인트예요. 예. 지금 뭐냐면 이게 쫙 한 군데로 몰아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랄까 확산된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김건희, 윤석열 쪽으로 몰아가고 한동훈으로 몰아가가지고 저들이 확실하게 손을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서로가 지금 아까 그 폭탄 돌리기 서로 예. 떠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떠밀기 작업에서는 대통령실이 유리한 겁니다.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고 윤한홍이나 정점식 같은 사람들 딱 그 사람이라고 내가 찍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누군가를 통해서 거래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그래도 당신들이 이재명이 이렇게 살아난 게 좋아? 결국 우리는 보수는 아직 후보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안정화되는 것이 보수 너희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아직 너희들이 나를 싫어해도 나를 버릴 때는 아니다.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건희 정권, 윤석열, 김건희로 확 몰아붙이는 그런 그 집중력이 조금 약하다. 그런 점 우리가 쌓아가야 됩니다. 예, 정보 전문가로서 이제 이렇게 좀 감각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뭐 강희경 씨를 통해서도 폭로되는 게 있고 또 민주당도 제보를 받아서 지금 그 여러 가지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까? 지금 뭐 한 50% 나왔다 아니면 70-80% 이상 나왔기 때문에 더 나올 게 없다. 아니면 시작도 이제 겨우 시작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이 남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략 이제 이 크게 아이템으로 항목별로 카테고리 범주별로 나누자 그러면 여론조사 문제, 그다음에 당내 그 권력 관계에서의 충돌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권 관여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정농단 정보 유출이라든지 창원 산단이라든지 대통령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태균 쪽을 통해서 나오는 국정농단 이거는 사실은 조금 적은 부분이에요. 예. 진정한 국정농단은 김건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범주상으로 국정농단이 있는 것이고 불법적인 그 무마 행동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공소시효도 안 남았고 공소시효도 아직 한참 남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한 50-60%는 나왔다고 봐요. 예. 다만 묻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확보했거나 강혜경 씨로 갖고 있는 것이 한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 또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한 10% 20%가 있는데 폭발력이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냐? 그건 결국 명태균이가 안 내놓은 것이지만 문제는 명태균이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갖고 있지만 이거를 내가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러는 거죠. 그러면 되게 이제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두 가지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위축이 돼요. 위축이 돼서 당장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제 메신저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윤모 의원을 보낼 수도 있고 정모 의원을 보낼 수도 없고 물론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특별면회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교도관도 있고 다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 거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서 새로운 그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은 독해집니다. 독해지고 충동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 타이밍 아직 안 왔습니다. 그 타이밍 오지 않았다. 50-60%지만 나머지 40-50%는 굉장한 폭발력을 가진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고 야, 근데 박선호 의원님 이렇게 나오시니까 인기 좋습니다. 이 시간에 동접 1,400명 이런 건 대단한데요. 지난번 인터뷰 때도 여러분 뭐 보셨겠지만 10만 명 이상이 이 방송을 봐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갈구가 상당하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해드리면서요.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죠. 지금 현재 좋아요가
663명이 눌러주셨는데요. 그래도 한 1000명 가까이 좋아요 누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과연 명태균 녹취 파일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다면 이것을 국민들 앞에서 폭로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 정말로 정보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지금 107만 명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응원과 그리고 여러와 같은 지지 덕분에 이만큼 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를 전하고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녹취 파일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이건 존재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녹취를 한다. 예. 그리고 강혜경 씨도 늘 녹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점이고, 권력 관계에서 자기가 주류가 아니라는 것을 명태균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네. 내가 무슨 서울대를 나왔길래 뭘 했길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딱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주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정권을 잡아서 개국공신이 된 거예요. 개국공신이 됐지만 개국공신 중에서 비참한 말로를 번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뭐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요. MB 정권 때 정모 의원도 있고 네. 뭐 이재호 의원도 있고 많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에 이광재 의원 이렇게 낙향 비슷하게 5대4으로 고생했던 시절 다 보십시오. 즉 자기가 주류와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쥐고 있어야 돼. 쥐고 있어도 불안한 게 명태균의 입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쥐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폭로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폭로는 그 이제 황금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그 황금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네. 네. 따님 이름이라는 소리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따로 어떤 그 뭐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무슨 황금 전화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힘들거나 이럴 때에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옷에 따님 이름으로 이제 전화기를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여서 이제 황금폰 이야기도 나고 하는데 결국은 부인과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되게 이렇습니다. 감옥에 이제 남편이 들어가 있으면 부인이 더 힘들어요. 더 초조해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명태균은 그 안에서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 그렇지만 부인은 그거 하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됐나? 네? 우리 가족이 이게 뭔가? 내 아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이 고통을 왜 당해야 되나? 모든 사람이 더 원망해서 비조직적 생각을 하게 돼 있죠. 네. 자, 명태균이가 과연 살아남겠습니까? 라고 거대는 나는 님께서는 질문을 명태균의 생존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어떨까요? 지금 명태균 대표를 검찰은 구금한 상태에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구속 기소를 해버리면 이제 재판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검찰은 일단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수사를 좀 더 해보고 판단하자라고 좀 유보적인가요? 보니까 이제 두 가지 갈등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창원지검장이나 몇 사람은 이제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네. 또 몇 사람은 우리가 결국은 남는 것은 기록이고 수사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 이 조직 전체 검찰의 장래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한 것은 따박따박 잘 남겨야 되겠다. 네. 조사해 놓은 거는. 그다음에 조사한 것 중에 일부는 언론에 뭐 스스로 무슨 뭐 피의자 공표, 피의 사실 공표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려서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검사 본인도 자기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보호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막 수사해 놓고 자기 혼자 막 밀고 나가다가는 위에서 불호령이 떨어지고 대치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100m 진전했다, 200m 진전했다. 그 진전할 때마다 하나씩 이 깃발을 꽂아 놓는 거예요. 네. 100m 왔다 그러면 한 70m 더 꽂아 놓고 또 200m 왔다 그러면 또 140m 꽂아 놓고 그걸 기초로 조금씩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명태균은 그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으나 이미 좀 시간이 늦었는데 살아남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못 살아납니다. 정치적으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혹시라도 앞으로 명태균하고 정치적으로 예. 손잡고 그래도 당신이 큰일 했고 이 그 여론조사에 대가고 하니까 내 옆에 와서 참모를 해달라. 이런 식의 정치적 부활은 없습니다. 네. 다만 명태균이 살아남는 방식은 이 잘못되고 무도한 정권에서 나도 모르게 잘못을 했고 나도 속았다. 내가 피해자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고 살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어떤 그 고발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길게 보면 자기가 살아남는 길이죠. 혹시라도 공익 제보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다. 네. 이미 끝났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깝게 지내시는 우리 진보진 형의 변호사 한 분도 네. 실제로 명태균이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이름도 네. 공개가 됐으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송영길 변호사, 송영길 전 네. 선화부당 대표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 이제 송 대표는 그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지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누군가를 좀 손을 잡고 한번 공개를 해보겠다고 그렇습니다. 고민을 한 것 같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구속이 돼버렸죠. 뭘 찾느냐? 네. 그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네. 보호해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보호해줄 사람 찾는다. 찾는다. 최악의 경우는 생명을 보호해줄 사람. 네, 최악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지금 당장에는 나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억울함을 법률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방어막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 정도의 배포 그리고 검찰청 앞에서 뭐 한 두세 달 이상 싸웠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검찰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태도 그리고 법률가로서의 입장 이런 걸 다 보고 사실은 보호해달라는 네. 그런 신호인 거죠. 근데 왜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뭐 그럴 내용 없이 남상권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인은 그렇죠. 이제 변론을 한 사람만 맞는 걸로 하고 계속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 명태균은 그 생각을 했다가 결행하지 못하고 아직도 기회를 보는 거죠. 아, 기회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보느냐, 예. 뭐 이제 단계별로 뭐 구속적 부심 이후에 뭐 이런 그 이제 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를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보석을 통과를 받으려면 법원도 중요하지만은 검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축된 상태에서 순간순간 충동질이 나오고 있고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일차적으로는 나는 일단 살아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나가지 못할 때 송영길을 찾을 겁니다. 네. 아, 내가 이거 석방을 안 되겠구나. 근데 정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보석이도 뭐도 일단 나오면 1심 재판 끝날 때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나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쉽게 명태균과 거래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너 석방시킬 때가 조용히 해라. 이거 못하는 거죠. 그럼 명태균 대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권도 또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제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컨트롤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지금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가까이 가다가 또 이름 들통나고 이름 들통나서 누구를 통해서 뒷거래 했다는 게 나오니까 또 뒷거래가 성사가 안 돼요 지금. 예. 그럼 명태균이 가지고 노는 거네요. 가지고 노는 것도 있지만 아니 거래가 성사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거죠. 특별면회를 가도 변호사가 가도 옆에 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 검찰에 보고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거래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종이 쪽지로해서 그들만의 전문 용어로 비둘기 날린다 그러죠. 예. 외부하고 이제 불법적인 어떤 그 연락 그거 하다가 걸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이 정도 이제 국정 문란에 해당하는 이제 범죄 사실이 있다 이러면 검찰에서 그냥 아예 잡아서 매장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사실 공표하면서 이 사람은 결국 사회악이다. 그러고 싶죠. 창원지검장은 그러고 싶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몇 번 눌러보았겠죠. 예.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권력하고 만에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어떻게 눌러집니까? 그래서 나는 살겠다 하고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검찰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명태균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국가라는 곳과 국가의 기관이라는 곳에서 예. 특정인이 이런 정도의 초대형 사고를 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격리, 두 번째 그 내용을 하나하나 밝혀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를 아예 선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장을 시키는데 유독 명태균의 건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명태균이 큰 소리 치고 다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표님. 명태균 입장에서 보면 네. 예? 자기가 커피 한 잔 밥 한 끼 제대로 대접 못 받았다 하잖아요. 이 집권 세력들로부터서 유일하게 위로받은 것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의 한두 마디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먹은 게 있냐. 자기가 돈을 받았어요. 예? 모 후보 여론조사해서 누구를 통해서 돈을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통장에서 자기 가족이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느냐. 그 돈이라고 하는 게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 돈이냐. 그에 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제대로 돈 못 받고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했는데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있다. 네. 세상이 나를 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타협도 쉽게 되지 않는 거고 검찰도 이 사람을 마음대로 못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뭔가 게임을 보는 것 같다. 이 한 사람의 발언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 권력은 옴짝달싹 못하고 국민들은 진실이 뭐냐고 부르짖고 있는데 검찰은 수사를 눈치 보면서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향후에 이 일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라고 좀 전망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 당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묶어주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 윤석열 정권의 태생적으로 불법 정권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대선 무효하고 똑같은 거다. 묶어주고 권력형 비리 또 묶어주고 그다음에 여러 의원들이 다 관련돼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여론조사의 일상화가 됐잖아요. 네. 국힘이라고 한다는 여기 국힘 이 당은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또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여 그리고 그 관여 속에서 정말 저는 이준석만 관련이 있겠냐 생각을 해요. 과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관련이 없겠느냐. 그렇게 보았을 때 이거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현재의 정당법과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존립해서는 안 된 정당이다라고 하는 점을 공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김건희 정권이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민주당에서 집중해서 공격하고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공격 대상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100% 신뢰는 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특별검사로 가자.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자는 것과 상설특검으로 가자. 이제 이것이 막 엇갈립니다. 뭔가 좀 신속한 조치 같은 게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망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좀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김건희 특검.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명태균 특검이나 이런 쪽은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았을 뿐더러 이걸 섣불리 다뤘을 경우에 이제 우리로서도 이제 약간의 그 분리해서 다뤄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탈표도 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직 충분히 그 국힘에 있어서 분열상이 이제 그 노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김건희 특검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이 김건희 특검 플러스 김건희 상설 특검까지 해서 일단은 지금 김건희 국정농단, 김건희 불법성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자는 것이고 그 이후 상황은 조금 더 절제돼 있고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오늘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또 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국회에서 한 28일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자 200명이 찬성할 수 있다 없다 재의결 전망 좀 해주시면. 저는 지금 만약에 28일 날 한다 그러면 한 196, 7표 나오지 않을까. 이탈표 한두 표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추가한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단 박찬대 의원 대표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집단이에요.
우리 당 자랑 한번 합시다. 우리 원내대표단이 굉장히 토론도 많이 하고 많은 수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합니다. 네. 내가 다 알아, 내가 끌고 갈게 이러지 않고 충분한 토론을 하고 방안을 선택을 한다. 정말로 몇 분 안 될지 모르지만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그러한 원내대표단입니다. 그래서 얼마 시간 안 남았지만은 전술적 탄력성까지 다 지금 검토하고 있을 거다. 자, 그럼 200표 이상 나올 수도 있다. 그 가능성 제로인 것은 아니다. 이 정도 전망하셔도 되겠습니까? 200석까지도 고려했을 텐데 이런 말 예. 또 잘못하면 저쪽이 단결하기 때문에 예. 이탈비 별로 안 정보 나올 수도 전문가로서 흐릿하게 해가지고 좀 설명을 예. 해주시면 지난번보다는 한두 표 더 나올 것 같은데 예. 아직 임기치를 넘지 못했고 예. 한동훈 현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표의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본 건 아니니까 네. 대통령 쪽에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내하고 사령탑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 쪽하고 조금 온도 차가 있다. 네. 다시 말해서 아직은 건드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쪽이고 많이 화가 난 사람을 이제 윤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정말로 뭔가 결성전을 하듯이 매일같이 그렇죠.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막 치고받고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달 말에 있을 이제 재결이 200표 이상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혹시 이런 그림은 정말 불가능한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지켜보면서 불가능하지 않은 뭔가 포인트가 좀 잡힌다는 것도 있어가지고요. 이 내용은 다음에 한번 나오시면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취재 또는 정보를 네,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근데 방송 대단합니다. 벌써 2,300명이 들어왔어요. 박선원 의원 응원합니다. 이런 분도 많으시고요. 혹시 지역구에서 동원하신 건 아니시죠? 박선원 TV 한 번 더 간 게 아, 그래요? 지난번에 왔다 가가지고 예. 한 250명 늘었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많이 오늘도 늘었어요. 박선원 TV 지금 현재 구독자 몇 명쯤 됩니까? 25,000명 딱 됐습니다. 와, 25,000명. 좀 그러면 봐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스픽서 구독, 좋아요 하지 마시고요. 아니, 박선원 TV에 가서 다 구독 눌러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박선원 TV의 애청자고 이미 구독 눌렀고요. 이 방송 아니, 함께 만들고 있는 스픽서의 최고 PD 배윤경 PD도 오늘 직접 박선원 TV의 구독자가 맞습니다. 되도록 제가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스픽스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예, 안 드릴 예. 수 없는 게 첫 번째 스픽스 집요하다. 예. 두 번째 스픽스 저인망 어선처럼 바닥을 싹 끌고 간다. 그다음에 스픽스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유튜브 언론 대한 미디어의 중심에 올라와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로 진짜 그렇게 감사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해석하면 포인트가 될 만한 뭔가 킬러 컨텐츠가 없다 이런 이제 아니죠. 또 말씀으로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거든요. 예, 예. 일단은 저희만을 끌어와서 다시 한번 조각조각 우리 김종대 의원 잘 쓰는 말로 예. 짝두지로 조금 이따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햇빛님께서는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주셨고 니언님께서도 박수를 5번 이렇게 정말로 집단 박수 보내주셨네요. 모모님은 민주당 이럴수록 더 단단하게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골드레이님 응원합니다. 자, 이번 주에 광화문 나가겠습니다. ASPYN님. 정명조님은요 벌써 구독 완료하셨다 그러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구독 완료하셔서 박선원 TV 스픽스와 늘 어깨동무 같이 한다 생각으로 해주시고 여름엔 수박님께서도 구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순란님께서는 제발 이번에는 특검 200석 한번 가봅시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김민솔님은 박선원 의원 똑띠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똑띠이다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은데 호남에서도 똑띠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경상도 사투리죠. 그러니까 똑똑하다, 똑똑이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 고소 전략 매우 가볍고 그리고 경쾌하게 그러나 내용은 정말로
뜨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소 전략 박선호 의원과 함께 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함께 뵙겠습니다. 박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에 계신 분들 경성한우 보시면서 이용 많이 해주시면 저희 스픽스에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